가장 멀리 상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영석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브랜드 한 500개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회사도 교수직을 하면서 또 회사도 운영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뭐 올리브 영이라든가 그러면 I may olive young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자체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관광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걸 어떻게 패키지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전반적인 브랜드에 관한 지식과 지자체가 성공하려면 어떤 브랜드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바로 알기에 대해서. 브랜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해서 3B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DNA라든지 바이너리 디지털, 그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이건데 그 두 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능합니다. 그런데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업은 굉장히 삼성이나 LG가 주도하는 브랜드 전략은 굉장히 선두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고 있지만 지자체는 역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객은 제품 서비스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아이디어를 사는 것이다. 관광 서비스는 지역에 대한 단순 관광만이 아니라 장소와 제품 및 서비스를 예정된 고객에게 감동이나 감성을 심는 것이다. 이 브랜드가 뭐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유명한 미쉐린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IBM이라는 이름도 될 수 있고 심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마크도 될 수 있고 브랜드 스테이트먼트라고 인텔 인사이드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여기 참여했지만 아시아나 에어라인의 이 아이콘이 될 수 있겠죠. 서비스 이런 부분이 될 거고 뭐 바를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칼라도 브랜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명한 자연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Just Do It, 나이키라는 슬로건도 하나의 브랜드 엘리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가 하나의 그 굉장한 브랜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최고의 인기의 카드입니다.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컴퍼니 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컴퍼니가 갖고 있는 cultural essence, 소위 말해서 문화적인 그런 에센스를 가지고 또 유명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모스코나 City of Melbourne, 그다음에 I Love New York 같은 시티 슬로건 자체가 관광을 유도하고 또 머천다이징으로 연결되어지는 굉장한 그런 슬로건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머천다이징하고 연결돼서 많은 상품을 하고 있겠죠. 지자체 브랜드 역할이라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전라도 그 남도 지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시가 있어요. 서로는 굉장히 컴패리티브 릴레이션이죠.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역동적 성장 축출에서의 지자체가 될 거고 통일된 상징 체계를 통한 시민 통합이 있을 거고 시민의 자긍심이나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가치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라는 게 뭐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로 인한 AI 주도의 스마트 장소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지금 현재 상해시 브랜드 정책 자문으로 있는데 상해가 가지고 있는 AI 역량이라는 건 아마 전 세계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물론 그분들이 그것을 뭐 사람을 감시하는 체제로 이렇게 있지만 그 기술력이라는 건 한국도 아마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의 스토리텔링과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합이 인간의 중심에 녹아나야 된다. 그럼 당신의 도시가 어떻게 변하길 바랍니까? 이 지역의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안에서 자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 나라 지역 시장의 문화나 습관에 맞게 현지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지자체를. 근데 상당히 컨텐츠는 좋은데 프로덕트를 셀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 20개국의 35개 도시를 지난 한 10년 동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광 정원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머천다이징에 대한 개념이 되게 큽니다.
그거를 구매함으로써 다시금 그 도시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데 대한민국에는 살 물건이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패키지의 개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석 녹차 그러면 녹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차 집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패키지 개념이 단순 패키지가 아니라 이 밸류 패키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개념이 있죠. 국제화 표준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제 브랜드 인식이나 가격의 효율성 그런 것들은 아마 글로벌라이제이션이겠고 로컬라이제이션은 현지화 지역화 소비자 선호도 대부분 지역에서의 브랜드 개발은 로컬에 기인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상품 정보에 대한 개념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구매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컬 to 글로컬 소위 말해서 로컬에서 이 로컬 지역은요 내셔널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컬로 가야 되는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에서 세계로 그러면 국제 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이나 세계 지역 시장에서의 틈새 시장 발견이나 글로벌리즘이나 로컬리즘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현지 시장에 맞게 통합된 질과 가치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로컬은 아마 think local, act local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국제화는 아마 think global, act global 이렇게 나가겠고 그래서 우리가 글로컬이라는 것은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지만 act는 로컬하게 하자. 그래서 국제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가치 요소를 표준하고 또 다른 요소를 현지화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역의 현지 맞춤화를 통해서 브랜드의 국제화 브랜드 경험을 도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들이 존슨앤존슨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미국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이미지가 중국 사람한테 나쁠지라도 존슨앤존슨의 프로덕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떨 것이냐. 이 기업의 브랜드 전략이 좀 지자체에 도입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브랜드 마케팅이 뭐냐 이거죠. 장소를 공유하며 그 속에서의 믿음, 생각, 인상들의 총합이다. 이미지는 지역을 연결하여 많은 현상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메시지를 의미한다. 필립 커틀러라는 유명한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브랜드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개발이 아니다. 그냥 일시 끝나는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브랜드는 지역의 매력을 소위 이끌어내고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5가지 중요한 브랜드 요소가 있다면 아마 심플러시티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웰빙이 주체가 되겠고 fun and entertainment이 되면서 environment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있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병합된 그런 브랜드 개발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및 지자체 브랜드는 뭐 구성 요소는 아시겠지만 오락과 관광 투자, 이민자, 내부 투자, 무역, 이벤트, 문화, 스포츠, 쇼핑, 상업, 직업과 직무, 그다음 해외 거주민, 학생 이게 컴포넌트인데요. 이게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관광 브랜드 개발할 때 투어리스트 개념만 개발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투자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그 부분을 통해서 지자체가 지금 발전하는 게 뭡니까? 이게 프로페셔널 소위 얘기하는 그 상품 판매나 여러 가지 관광을 통해서 수입 창출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통합적인 요소로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 스토리 양식은 사람과 건축물, 도시 환경과 아이콘과 심볼입니다. 지금 도시 환경, 지역 환경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렇지만 해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건축물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5개국을 한 15년 동안 뭐 그 1년에 3개월은 해외에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지만 뭐 지역 브랜드의 도시 환경이나 건축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과 심볼은 어떻게 만들 거고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런 게 스토리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아이덴티티 경쟁 위에서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 요소인데 이성적과 감성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성적인 거에는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뭐 데이터도 만드시고 뭐 컨텐츠도 개발하시지만 사실은 브랜드는 이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기 좋은 그런 플레이스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성적으로 만드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소셜 미디어나 현장 경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메신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정보를 가공하고 거기에 look and feel을 만드는 거, 외면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메신저에서 얹혀질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리액션, 그런 지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드는 게 브랜드지 그냥 만드는 게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가 가장 약점이 그겁니다. 대전시에도 뭐 대전 is you 그래가지고 대전 you 뭐 이렇게 충청도의 소속적인 거를 서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가 막 굉장히 뭐라 그랬는데 그 팀들한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논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성하고도 연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협업과 경험이 되게 필요한 그런 시대에 있다. 지역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자연환경이 있죠. 지리적 환경, 풍경, 기후 뭐 이런 게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가 뭐 탁월하다, 여기가 여기보다 낫다로 볼 수 없는 거죠. 인공적 환경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나 사회 기반 시설, 개발 경제 이런 부분이 인공적 환경이 부족한 지자체는 이 부분을 좀 주제 안에서 특별한 주제 안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 역사 유산이 있습니다. 전통 요소나 뭐 여러 가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 규범,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를 좀 아시고 지금 현재 지역 마케팅의 기본 전략에서 우리가 이미지 어트랙션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거냐 이런 게 이제 주로 예를 들자면은 평창이나 다보스 포럼 같은 게 이런 쪽이고요. 매력이라는 거는 천연항공과 관광명소, 베니스, 워터라이프, 코펜하겐의 스토어겐이라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다음에 기반시설 추적 이벤트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다음에 인물 추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 지역 출신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거. 비틀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에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볼 때 도시 비전과 이미지에 따른 포지셔닝에서 non physical asset이 있어요. 피지컬 asset은 되게 강한데 non physical asset이 약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해나 베이징, 뭐 제주도 뭐 이런 쪽은 피지컬과 non physical이 되게 강한 그런 플레이스고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아마 요 밑에 법은 하단부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약한 것인지 피지컬 애셋이 약한 건지 아니면 non 피지컬 애셋이 약한지 서로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지자체가 존재하는 모든 요소로서의 지역 자신을 표현하는 개개의 방식이나 지역이 생존하는 환경,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방식 등의 모든 요소를 브랜드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 행동 양식, 언어적 요소, 시각적 요소, 환경 물과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리지널 아이덴티티가 좀 움직여진다. 이렇게 그래서 개별적 브랜드 요소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모든 요소의 전체적 결합이다. 하나만 보면 되지 않니다. 통합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과 소위 지역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덴티티와 지역의 이미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상품과 연결이 돼서 움직여지고요. 그런 이미지의 갭을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소위 내 국민의 마음속에 형성된 지역 혹은 상품에 대한 상, 이미지, 아웃풋, 리설트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핵심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형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단순히 그래픽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로고 하나 만들면 그게 브랜드 끝난다. 이게 대부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적 인식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원 파트다. 그래서 모데나 로고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그래서 광고 캠페인, 판촉물 제작에 있어서도 지역 핵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 없이는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지역 목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객 관광객 목표가 있겠죠. 이 사이가 있는 갭이 있는데 이게 넓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 마케팅이나 소액에서 브랜드 개발, 소비적 관광객에 대한 그런 개념을 넓혀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 브랜드를 만들자. 이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자. 이런 부분은 되게 틀립니다. 여러분은 개발하고 알리려고 그래요. 이미 그건 트렌드에 늦습니다. 요즘에는 이 지역의 관광 추세를 알아서 이 관광 소비자가 원하는 이 브랜드는 진짜로 무엇인 것인가 이거를 컨텐츠를 정확히 파악해서 오히려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소비자가 필요한 것이 뭐고 원하는 것이 뭐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지역의 관광 가치를 세분화하고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가치 구체적 위치가 필요하고 타 지구의 차별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Be different 이게 가장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다 같아요. 제 눈에는 이것이 같기 때문에 뭐 차 그럼 보성녹차 대한민국이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국 차만큼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인도의 뭐 차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좋은 관광 서비스를 디자인하다보다 공익이 원하는 관광 서비스를 디자인하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이게 보세요. 서울특별시 뭐 마크 있죠. 아이 서울유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슬로건이 나왔어요. 이걸 따라서 또 대전 이슈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더 웃기는 게 대전 이후 뭐 이런 거죠. 4차 혁명 시대에 무슨 대전 이후 뭐 이렇습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소위 말하면 정치가 바뀔 때마다 하이 서울 뭐 이렇게 다이내믹 부산 제가 국가 브랜드 위원일 때 다이내믹 부산이고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그다음에 스파클링 관광 상품이 있어요. 스파클링 코리아.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위기에 있는데 무슨 스파크가 터지고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이런 그런 개념의 슬로건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의 한번 레퍼런스를 보고 그 부분이 얼마나 연결돼 있나 관광객 그 인바이링 하는데 연결돼 있나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시티 브랜드 보세요. 여기 한번 강남구부터 보시면 이게 뭐죠? 디퍼런스가 있나요? 차별성이 거의 없죠. 여기도 보시면 아시죠? 슬로건도 그렇고요. 슬로건이 뭔지도 모르고 슬로건을 만드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자체. 그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 개발 참여를 했는데 이 프로저 같은 거는 최초 여성 타겟의 아파트먼이에요. 이렇게 선행 주자가 있음에도 프로저가 이렇게 최초의 여성 타겟을 해서 성공하는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자체의 실체가 있고 미래 실체가 있습니다. 목표 이미지가 있다면 대중의 퍼셉션이 되게 인식이 낮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 맞는 합당한 그런 미션들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랜드 자산의 구축은 매우 힘들지만 자산의 손상은 순식간이다. 무분별한 브랜드 확장을 자제한다. 기업 조직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브랜드 간의 구조와 체계를 잡아나가는 한편 제가 그 풀무원에 컨설팅을 했는데 풀무원 브랜드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브랜드 사무국이 내 부분에 있어요. 국장이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브랜드 관리만 해요. 이런 정도로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기업은 높습니다. 지역 브랜드는 뭐 보성녹차 있죠. 사실 녹차는 되게 유명해요. 이게 커피가 브라질이 유명한 것처럼 유명하지만 이 부분을 상품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 전략, 그 네이밍부터 시작하는 전략에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뭐 치메릭, 뭐 대구광역시가 만든 언어상으로 말도 안 되는 언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컨텐츠를 패키지하는 것들이 약하다. 이것도 보령시 머드는 성공했죠. 근데 머드랑 뭐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전체 머천다이징으로 결코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다수는 되게 성공을 했는데 이거는 저도 이거 참여했는데요. 제주도 신생대 화산암으로 삼다수라고 결정했죠. 뭐 제주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다수라고 결정을 했고 브랜드 관리 조직을 한 전사적 경험을 해서 먹는 샘물 시장 규모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현재 체계적인 홍보 운영 계획을 수록으로 공기업으로서 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고 건강지향적 고객 요구의 반영과 경쟁 우위 확보와 수출 시장을 고려한 브랜드 슬로건 개발 및 브랜드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삼다수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여 청정 제주 이미지 구축에 성공함으로 지방 특산물의 개발이다. 최근에 제주도를 통해서 만든 게 또 이니스프리라는 게 있습니다. 녹차를 위해서 개발한 거.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저한테도 막 한국에서 만든 거 좀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우리 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케팅 브랜드 전략, 프로모션 홍보 전략, 유통 이력까지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부족하다면 이 유통과 프로모션을 일반 기업하고 컨센서스 소위 말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여기 제주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줬고 뭐 여기 뭐 자연환경 뭐 인사동 여러분 잘 아시죠? 강원랜드 여기도 개발에 내가 참여했는데요. 뭐 폐광지죠. 소위 폐광지를 소위 우리가 갬블 프라이스로 만든다, 소위 도박장으로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different situation, 환경을 엮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알러브 뉴욕 같은 거 보세요. 여기 현재 뉴욕주가 로고 관리비에 투입하는 비용이 1,500만 달러고요. 이걸로 벌어들이는 소위 머천다이징으로 벌어들이는 액수는 아주 천문학적입니다. 아주 뉴욕 세제 수요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이 스위스 브랜드를 통해서 스와치라는 게 움직여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을 했고요. 브랜드 개발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뭐냐? 단순히 지역 정체성을 그리기만 하는 디자인을 넘어가지고 지역 자체를 마케팅하는 강력한 융봉합 솔루션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는 지역 이미지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는 굉장히 과거는 고정적이고 상징적이었지만 유동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장적이다. 그래서 개방형 디자인의 참여와 교감을 이끄는 도시 소통의 주체가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지역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시각과 공간과 경험입니다. 이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여러분이 말하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그런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암스트라담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로고, 이 두 가지가 컴바인돼서 이 암스트라담이 가장 성공적인 지역 도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세스는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휴먼 센터드 시티가 돼서 어떤 아이콘이 개발되면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되는 브랜드의 액세스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 구축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 불품이라 홍보, 상품, 공간, 장소, 콘텐츠 굉장히 많은 것을 연계시켜서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여러 가지의 적용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세그멘테이션, 분화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 분석과 지역 브랜드 아이디어 구축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을 위한 조사 방법론이 필요하다. 지자체 이미지 조사, 우리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가? 내외부 고객의 전반적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지역 특징 및 상징 체계는 어떤 거냐? 슬로건의 핵심은 어떤 거냐? 관광 브랜드 개발 전략은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가치와 강약점을 분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식과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지 내가 어디로 갈지 알죠.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자체 장들도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산과 관심이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 가치 이미지 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브랜드 컨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슬로건이나 이런 시스템,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지자체 브랜드들이 타겟이 누구냐? 전체적인 시민을 타겟으로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있다면 시장은 CEO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뭐냐? 인프라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소위 1차 외부 고객과 2차 외부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의 고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슬로건부터 많은 그런 브랜드 개발에서는 시민을 유도를 합니다. 대전 is you,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반대했지만 관철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민이 1등으로 뽑혔다 이래가지고 삼성 전략이 시민이 결정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여도를 높이는 건 중요하지만 개발 전략은 틀려요. 이건 도시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그런데 시민이 지자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쇼킹했고요. 저는 미국에서도 20년 있었고 중국도 20년 동안 다녔고 양대 나라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객에 대한 지금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거 보십시오. 전 세계를 전략으로 하죠. 국가 브랜드 위원회 때 삼성 사장한테 그랬어요. 이거 우리나라 제품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삼성 전체 사장이 펄쩍 뛰어요. 코리아 이미지가 삼성 이미지를 능가하지 못한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이거는 25개국을 다니면서
누구래도 삼성은 알지만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막강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BTS 때문에 뭐 알려졌지만 그런 개념이 됐고요. 그래서 지역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IMC 전략이 필요하다.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내부적 합의와 일체감 없이는 성공적 진행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우리 같은 전문가가 들이대려고 해도 중요한 건 지자체장이 지역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굉장히 돌려줘야겠다는 의지 같은 게 없고 정치적인 퍼포스로만 움직여진다면 그 브랜드는 얼마든지 서울시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롱텀 전략, 장기적 전략 이런 부분에 하는 브랜드가 중요하고 통합 브랜드하고 서브 브랜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지자체 마케팅에서 지자체가 행해야 될 마케팅은 NGO,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가치를 제공해서 머천다이징 매력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거 사고 심리라는 거죠. 이게. 이 머천다이징 레벨에서 한국 제품들, 특별히 지자체 브랜드들은 굉장히 지금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하게 하며 구체적 행사에서 이걸 셀링했을 때 얼마나 파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타겟은 내부 고객입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1차적 관련자로서의 브랜드 관련 공무원은 물론 비관련 공무원도 중요한 대상이다. 2차는 누구예요? 브랜드가 접근해야 되는 1차적 대상, 시민과 기업의 NGO,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민에게 자부심과 시민의 화합을 도모한다. 3차 타겟은 외부 고객이다. 타 지자체 및 외국인이다. 내부적으로 1차, 2차 타겟인 전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브랜드 전달을 외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은 바로 이 3차 타겟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입 창출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겟에 대한 정의가 되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자매기련 지역은 어떻게 할 거니. 굉장히 많은 자매기련을 이용한 그런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 그다음에 시내 지자체 행사들은 여러분이 많은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자원을 수백 개의 그런 이벤트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중요한 이벤트 프로그램에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 전략 개요, 단기적으로는 1차 타겟, 중장기적으로는 1차, 2차 타겟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구문이나 슬로건, 그다음에 국제적 인도도 제거하는 로케이션 브랜딩, 장기 프로그램 기반 조성, 그다음에 본격적인 로케이션 브랜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진짜 세계적인 전문가, 여러분이 말하는 어벤져스 디렉터, 뭐 우리는 프로페셔널 대학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만 초청합니다. 돈은 뭐 천문학적으로 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신저도 어떻게 딜리버리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메신저라는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룩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메신저에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이거는 디퍼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 방향은 from local to global, old and new town의 융합, from best to first,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브랜드, 관광 브랜드는 뭐 글로컬 퓨전도 있지만 조닝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조닝을 할 건가, 조닝의 엮을 가치들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인프라로 만들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 마케팅은 결국 지역 신문, SNS, 화제가 될 만한 소재 발굴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개발에만 관심이 있어요. 발명이죠. 그것보다는 발견이 중요합니다. 어떤 발견을 해서 거기다가 무형의 자산, non-physical asset, 이 부분을 집어넣을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하시기 바라고, 뭐 이런 부분은, 그래서 브랜드 아이디어 이렇게 있잖아요. Just do it, 뭐 아시죠? Personal achievement, 나이키 이렇게 가고 있고, 애플은 뭐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서빙한다. 그래서 think different,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지자체도 고민한 바가 없어요. 제가 서울시도 자문위원을 했고 컨설팅 멤버가 됐고 대전도 그랬고 수많은 시를 돌아다녔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브랜드 아이디어는 나와야 된다, 세계 차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자체 안에서 디렉션 찾고 지자체 밖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지자체를 사실 포기했어요. 기업만 컨설팅을 했지 지자체는 제 waste of time이에요. 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본질도 알고 뭐 데이터도 알고 뭐 관광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다 압니다. 데이터 컬렉션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가 어떤 브랜드 전략을 갖고 소위 해서 국내와 국외적인 타겟 개념의 소위 로컬라이제이션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브랜드 전략을 만드느냐. 그래서 그 지역을 스토리텔링해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요즘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홍보하느냐. 이런 부분을 전사적으로 봐야 되고요. 전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